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초심자 김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사평론가 김대영입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함께 할 텐데요. 지난 1월 15일이었죠. 카이에서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시험 비행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는 어떤 용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줄여서 MAH라고 불리는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고요. 임무는 해병대가 적진에 상륙할 때, 해병대 임무가 그거잖아요. 적진에 상륙할 때 그 엄호를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네. 교두보를 확보한 이후에 적들이 이 교두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공격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때 항공 엄호가 필요할 때 해병대에서 직접적으로 화력을 지원해주면서 막아주는 역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24대를 약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2031년까지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1월 15일 날 카이에서 첫 번째 시험 비행이 성공한 거죠. 네. 그 수리온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맞습니다. 헬기, 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마리논이 뭐 부식 방지 기술이 네. 조금 있고 또 함상 착륙 시 메인 로터 접이 장치가 있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말씀하신 최초의 국산 헬기 수리온이 기반이고 여기에서 이제 마리논이 파생됐고 이제 수송 헬기 이걸 기반으로 다시 공격 헬기로 만든 게 지금 나온 MA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격형. 네, 공격을 잘할 것 같이 생기지는 않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가 나왔죠. 귀엽게 생겼어요. 막 메기 같이 이렇게. 네. 귀엽게 생겼어요. 전직 카이 관계자가 계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실물을 네. 회사 다닐 때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 화나신 거 실물을 보지 못했는데 사실 제가 22년도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거를 밀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엄청 많이 썼어요. 네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물을 보는 순간 그 람보2에 보면 알죠? 예, 그 이제 슈퍼퓨마 개조한 그 러시아제 헬기 하인드 헬기 네. 나와요. 그래서 네. 실물 이제 영상을 유튜브에 보는 순간 야 람보2에 나온 거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죄인이 됐구나 드디어. 네. 그래서 물론 수련이 이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다라고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야 이건 좀 충격이다. 그래서 사실 그날 밀덕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생긴 거 정말 아닌 것 같다. 네. 좀 약간 그런 말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거기에 좀 쇼킹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실물 보고 놀랐어요. 실물 전 보고. 생긴 거 좋습니다. 그러세요? 네, 귀엽고 그래서 좋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CG 보면서 야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근데 이번에 CG 헬기 보시면 CG랑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사진으로 CG로 나온 걸 보면 청검대전차 미사일 8발 달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8발. 처음 CG 비행한 거 보면 4발밖에 없어요. 줄어들었네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발짜리 달고 나왔잖아요. 네네. 이 상륙공격 MAH는 네. 원래 ROC대로라면 대전차 미사일 8발을 달아야 돼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4연장 발사대를 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양쪽에 하나씩. 네, 4개. 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지금 요새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거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경제성이 없어요. 24개 양쪽에 2개씩이면 48개가 필요한데 땡. 그러네. 48개 만들면 그 어떻게 뭐가 남겠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약간 그게 좀 딜레마가 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문과 출신으로 그냥 궁금한데 그냥 두 개 붙이면 안 돼요? 그런 방식도 안 아니더라고요. 돼요? 아니 제가 그때 회사에 있을 때 그게 되게 문제가 컸어요. 그래서 해결됐을까 해가지고 봤는데 해결이 안 된. 보니까 첫 비행 때 보니까 2발, 4발만 달고 있더라고요. 야, 저거 아직도 뭔가 안 되고 있나 보구나. 물론 이제 차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제작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히 메리트가 없죠. 그러니까 네. 요게 조금 향후에 만약에 그대로 안 간다 그러면 저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ROC 미달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저게. 네, 상륙 공격 헬기이기 때문에 또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수리온과 마리논과 비교해서는 또 특징적인 부분. 그 수리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고요. 아까 틀린 그림 찾으라고 하셨을 때 저는 찾아냈던 게 그 무장을 달았던 스터브 위잉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위치가 처음에는 조종석 바로 뒤쪽 출입문 앞쪽에 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뒤에 위쪽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차이가 하나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외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기수에 20mm 3연장 게틀링 기관포가 붙었죠. 이게 미론에 붙었던 그러니까 무장 측면에서 무장 장착 날개 그 다음에 기수의 기관포가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공격 헬기도 있는데 왜 이 기종을 선택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눈물 날라 그래. 네네네. 아니, 원래 그냥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들리는 소문엔 이제 뭐 거의 공인됐으니까 네. 그 대한민국 해병대는 미국 해병대의 영향을 강력히 받았죠. 그래서 미국 해병대가 사용하고 있는 네. 그 바이퍼라고 부르는 거. 야, 진짜 멋있게 생겼잖아. 이 바이퍼를 쓰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미 해병대의 공동 작전에서도 뭐 도움이 될 거고 네. 원하는 헬기 뭐 아파치만큼 안 비싸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야 투입 이러면 올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병대 측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원하지만 바이퍼를 원하지만 바이퍼 사줘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바이퍼만 될 수 있는 뭔가를 막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텐덤 좌석 뭐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거 없이 그냥 우리는 죄송합니다. 아무거나 날 수 있는 건 좋아요라고 약간 그냥 업된 거 있잖아. 이렇게 대형 사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 해병대는. 그런 거를 카이에서 진짜 잘 파고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리온을 생산하게 되면 이 생산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수출하려면 일정 수량 이상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수리온, 마린온 생산하고 나면 수출이 생각만큼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측면도 좀 필요한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그렇다고 이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해병대에게 안 좋은 헬기를 줘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건 뭐 정답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 마린온에다가 우리 이제 소형무장 헬기, 소형무장 헬기가 이제 공격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렛건 거기에 수용되는 뭐 태즈, 목표 지시 장비 뭐 이런 거 결합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스토브윙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 무장하는 게 좀 뒤로 갔다고. 네네. 그 왜냐면 그 앞부분이 기밀은 아닌데 거기 이제 항전 장비 컴퓨터들이 있어요. 그렇죠. 조종석 뒤쪽에.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LH는 좀 다릅니다. LH는 아예 뒤쪽에 있어요. MH 같은 경우에는 케빈 가운데에 기관 포탄을 실어요. 아, 그 보통이면은 수용 헬기에 병력이 타는 공간에 그쪽에 이제 정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LH 똑같아요. 소형무장 헬기도 캐빈을 열면 기관 포탄이 이렇게 20mm 기관 포탄이 쌓여 있구나. 통이 이렇게 딱 있어요. 사람 대신. 네. 근데 사실 그게 문 열고 타려면 이렇게 얹혀 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것도 옛날 얘기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석한데 당시에 그 사실 우리 해병대가 원했던 건 바이퍼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퍼 가는 줄 알고 미 해병대도 그 파트너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됐잖아요 마린온이. 그래서 이것도 뭐 아주 100% 정확한 건 아닌데 미 해병대가 한마디 했죠. 그래서 뭐라고요? 야, 니네 다시 헬기 얘기하지 마. 헬기 얘기하지 말고 친한 척하지 마. 친한 척하지 마.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를 간과했어요 당시에.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만약에 우리 해병대가 바이퍼를 도입을 했으면 공격 헬기를 해상에서 어떻게 운용하는지 그런 노하우를 다 교육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미 해병대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미 해병대 공격 헬기 특히 바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전도 해요. 원유 플랫폼 있죠. 네. 그런데 강습하는 작전도 해요. 시추선 말고 시추 플랫폼 있잖아요. 이런 데를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왜냐면은 이제 중동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게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작전 노하우라든가 그러니까 어떠한 외국에서 무기체계를 샀을 때는 그런 노하우도 같이 전수를 받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육 받으면서.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가 마린원 도입하면서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MH 도입하면서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바이퍼랑 공동작전 한다고 바이퍼가 저쪽으로 좀 떨어질 것 같아. 얘랑 안 놀려고. 네. 농담입니다. 네. 사실 그 바이퍼 도입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가 마린온 무장형으로 채택된 이유요? 일단은 해병대가 마린온을 운용을 하니까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는 사실 뭐 나쁘지 않죠. 플랫폼 자체가 이제 마린온이다 보니까 뭐 정비라든가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실 바이퍼 도입하는 것보다는 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초반에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MH 같은 경우에는 LH에 사용된 여러 가지 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소형 무장 헬기 잘 보시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무장 운용 관련돼 가지고 게임 패드 같은 거 있죠. 알죠. 네네. 그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엑스박스나 이런 데 보면 게임 패드 있잖아요. 무장 운용을 그걸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헬멧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게 사실 바이퍼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약간 안드로이드사에 있는 드론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예. 오, 그래요? 엑스박스에 있는 게임 조종하는 거 있죠? 예. 네. 그걸로 대전차 미사일도 쏠 수 있고 그래요. 오. LH가 그게 되게 독특한데 그래서 조종관에 있는 것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건 뭐 이런 것도 네. 할 수 있지만 네. 별도의 무장을 운용하는 그런 일종의 그 패드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아마 이제 이 MH 똑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광학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HD급 화질을 자랑하고 그래서 기체 자체는 그렇게 뭐 이쁘진 않지만 아니 사실 귀여워요, 귀여워요. 사실 저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12 정도 더 해서 네. 지금 사실 이제 서북도서 임무를 육군의 아파치들이 맡고 있거든요. 네. 이걸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해병대가 다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게 네. 따지면 좀 더 생산해서 대체할 필요도 있지 않나. 네. 대신에 이제 육군의 아파치들은 이제 빠져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호환성이나 정비 부분에서는 네. 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운영 수도 유지 있겠네요. 비용은 확실히 바이퍼보다는 싸요. 또 한 가지 장점이 카이에 보면 이제 캠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MRO 회사.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도 자동차를 사면은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AS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헬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100시간 뭐 이렇게 되면 네. 와서 점검 받아야 돼요. 아, 근데 만약에 외국산을 사오면 네. 이게 힘들어져요. 외국 회사에서 직접 와야 되는구나. 와야 되거나 뭐 기체를 그렇죠. 보내거나. 그럴 수도 그러니까 좀 상황이 심각하면 보내야 될 수도 있고.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었다 보니까 네. 그냥 저기 전화 한 통이면 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네, 네. 아. 고장 나면 실제로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사천 와서 네. 수리받고 다시 가시면 돼요. 트레일러에 실어서. 너무 네. 편하다. 아니 날라오셔서 날라와서. 네, 날라와서 네. 여기서 이제 맡기고 네. 탁 수리하고 이제 이분은 좀 쉬고 계시다가 네, 네. 밥 먹고 네. 다 됐나요? 그럼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몰고. 어차피 그리고 사천 포항은 멀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진짜. 오. 가서 이렇게 의무적인 우리가 AS를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 사실 뭐 자동차도 조금 이렇게 정비 센터가 좀 가까운 곳에 있으면 네, 편하잖아요. 네, 약간 그렇죠. 그런 똑같아요. 느낌일까요? 똑같아요. 네, 해외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예. 또 그런 그리고 이제 측면에. 만약에 정비하다 무슨 문제 생겼다. 네. 그럼 사천에서 차 타고 가세요. 아, 전국 어디든 출동을 하세요. 장점이 그리고 많네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정비 관련된 사무들이 그쵸, 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사실 운영 유지비나 정비 측면에서는 외산 얘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 맞아요. 네, 네, 저희 있어요. 프롬프터 네. AS 잘 됨이라고. AS는 강점입니다. 네. AS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탑재되는 무기의 종류 어떤 게 있을지. 일단 탑재 예정된 거는 청검이라고 불리는 이제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대전차 공중 기반에서 발사할 수 있는 이게 헬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게 한 8km 정도 날아가거든요. 네. 뭐 요거. 그다음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LAH에 들어갔던 그 멈티 기능이 있는 무인 드론 있잖아요. 요건 네. 어떤 형태로든 이제 넣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요 정도 무장이 탑재가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여기서 좀 더 추가 좀 말씀드리면 네. 그 해병대가 상륙 공격 헬기 사업을 했을 때 군 작전 요구도에 뭐가 있었냐면 공대공 무장이 들어가야 된다. 맞아요. 네. 국산 헬기 최초로 군대 공격을 그래서 하려고. 사실은 이제 여러 미사일 놓고 선정을 하다가 네. 수리온 개발에 지금 이제 에어버스 헬리콥터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미스트랄 쪽으로 갔죠. 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스트랄. 갖고 있는 미스트랄이 많아요. 수천 수천 발 있어요. 거의. 맞습니다. 몇 발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네. 뭐 수천 발 정도 있어서 제가 회사 나오기 전에 CG에는 미스트랄을 한 발 한 발 두 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보니까 실제 나온 건 네 발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 발씩 다 늘어났구나. 약간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 밖에 해상에서 작전하는 상륙 공격에는 해상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부식 잘 되잖아요. 염분이 되게 큰 문제예요. 아, 이게. 해상화 작업. 네, 그래서 해상화 작업이 되어 있고 뭐 마리노 때부터 되어 있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의 특징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무장과 관련돼서는 군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LH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국산 유도 로켓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비공. 그게 비공이 될지 다른 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그것도 경쟁 입찰을 그렇죠. 하게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LH나 그다음에 지금 MH 네. 여기에 또 향후에 적용이 될 탑재가 될 걸로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네. 예. 저는 좀 공대공이 국산 헬기 최초로 군사용 예. 대비를 위해서 예. 가능하다고 들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뭔가 상상만 하던 일들이 좀 이렇게 현실로 펼쳐지지 혹시 모르죠. 않을까. 이제 보통 우리 군에 쓰는 공격 헬기들은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네. 잘 안 알려진 임무가 하나 있어요. 어떤 AN2 잡는 거. 그 북한의 네. 안돌기라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LH도 그러니까 네. 옛날에 우리 500MD 있었잖아요. 네.
500MD도 AN2 잡는 임무가 있었구나. 임무가 네. 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소형 무장력이 나오면 네. MH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장점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최신 데이터 링크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지상에 이제 방공 체계에서 그런 걸 잡으면 네. 항적 정보를 다 줍니다. 어디로 뭐가 네, 날아간다. 그러니까 굳이 자기 센서로 그걸 안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디로 날아오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막 상황 도시판에 나와요. 적기가 움직이는 게 정보가, 디스플레이에 네. 나와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요약하면 되거든요. LH나 향후 MH가 할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이제 AN2 얘기를 했지만 드론 요격. 드론 요격. 요즘 그쵸. 공격 헬기의 새로운 임무 중에 하나가 드론 요격이 굉장히 그렇죠. 커지고 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장점이 있긴 하지만 보완해야 될 점들이 사실 많잖아요. 왜 말이 많았는지 분명 있었고 예. 생존율에 관련돼서도 사실 많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게 가장 큰 눈물이 문제예요. 나오네. 예, 왜냐면 제이야, 내가 이 기체가 크고 사실 좀 느리기도 하잖아요. 네, 네. 다른 기체들보다 네.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건 먼 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장이 좀 더 늘어났으면 지금 8km 정도를 가지고 있는 청검도 좋지만 네. 스파이크의 뭐 ER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6km, 20km 날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소프트해서 막을 수 있는 뭐 재민 기능이란 뭐 네. 플레이어랑 체프는 들어가 있지만 그거 말고 경보 장치라든지 추가. 또 하나 이 드론도 역시 헬기가 드론을 잡기도 하지만 드론이 언젠간 모르겠지만 저는 헬기도 공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막아야 될지에 대한 대책도 저는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저는 않을까라고. 드론이 지금도 헬기를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물론 스크래치가 나겠지만 네, 네. 공격은 할 수 있다. 네. 어쨌든 부닥쳐갖고 네. 드론은 부서지지만 네. 헬기도 어딘가 부서지면 드론이 남는 장사죠. 그래요? 왜냐면 날아가는 장비인데 네. 어디 부닥쳐서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면 임무 포기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드론이 막 한 100대씩 와가지고 그렇죠. 헬기를 공격하면 이게 네. 막 숫자에는 당해낼 수 없을 맞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못생겼다고 많이 이제 디스를 했지만 아니 귀여워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이 MH도 은근 해외에서 관심 있게 본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요? 어디요? 어떤 나라? 어디요? 우리가 이제 뭐 중동 국가들도 좀 관심이 있고 그래요? 동남아 국가들도 좀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생존성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지상에서 쓰면은 사실 생존성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 쓰면 해상은 해상은 또 달라요. 이게 또 얘기가. 근데 지금 이제 UAE나 뭐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사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란이 이렇게 고속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잡는 데는 어떻게 보면 이 MH가 가성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고속정 그 잡는데. 고속정에 배 한 척마다 맨패드가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맨패즈는 헬기의 생존 장비를 좋은 거 달면 네. 상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이제 이런 마리논 같은 게 그런 소형 고속정 잡는 걸 하면 사실 게임 체인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어느 나라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관심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상 들어가서 이렇게 막 뭐 저거에 작전하고 이러면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물론 대공포나 이런 피탄대 가능성이 그렇죠. 있지만 바다에서 하는 건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강점도 있다. 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가운 그렇습니다. 소식까지 네. 말씀해 주셨는데 해병대 MAH 상륙 공격 헬기 해병대 핵심 항공 전력으로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리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